함께 진흙탕을 뒹굴던 친구들, 그동안 내가 술을 먹기 위해 친했던 친구들, 술 깬 본정신으로 그들을 보니 사실은 그들이 나를 피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술 마실 때 나와 대화가 잘 통했다 생각했는데 함께 술 마시던 시간엔 내가 제일 많이 떠들었던 화제들이 맨정신으로 술 취한 그들을 상대하려니 짜증 반, 부러움 반, 묘한 감정이다. 술을 안 마시니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과 행동들, 점점 그들과 어울려지지 않는 정신적 외로움이 깊어진다. 술자리가 일상인 그가 술 끊고 새로운 삶을 살려니 모든 게 어색하고 힘이 든다. 한숨이 습이 되어 나온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에 술만 끊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내 지인 어른들도 다 그 말 했는데 너는 술만 끊으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복권도 매주 사보고 매주 실망하는 결과였지만 뜻모를 희망도 이젠 지쳐간다. 술을 끊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과거 내가 살아온 현장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기에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술이 묻혀있는 지뢰밭 같았다. 단지 후엔 한 잔을 마셔도 안 된다. 하루도 술 없이 못 살던 중독자가 1년의 단주는 기적이었다. 술을 잠시 내려놨는데 내가 살던 생활 속 삶은 탈출하기가 어렵다. 많은 것을 잃고 마지막 목숨을 걸고 어렵게 시작된 단주를 포기하긴 싫다. 내 아내가 1년 단주 기념으로 알라는 식구들에게 떡을 사서 돌렸다며 기뻐하며 울었었다. 나도 울었다. 술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AA 협심자를 찾아가 민폐인 줄 알면서도 온 밤을 단주를 주재한 대화로 그들의 단주 성공 사례들을 배웠다. 중독자와 단주 후 모임을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후원자들은 가난한 내 주위에서 신의 손길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경험으로 잡아줬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진리인 신의 단주 사업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술 없이 대화가 되고 술 없이도 하루가 흐르는 경험. 난 다시 술과 인연 없기를 바란다.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머무는 곳곳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났다. 그래도 예전 술 마시던 시절보다 현명한 선배들 덕에 그 지뢰밭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아직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한가 보다. 아내는 저녁에 취기 없이 돌아온 나를 곁눈질하며 감시했다. 그런데 그토록 친하게 어울렸던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술 끊은 나를 슬슬 피한다. 중독자의 단주란 단 한 잔. 한 잔의 술도 그에겐 치명적이라 딱 한 잔도 허락 안 되니 꿈에라도 마시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나를 중심으로 모인 친구들, 점점 저희들끼리 단합하듯 맞장구를 치며 화기애애? 한 웃음으로 즐거움이 깊어가는데 나는 군중 속 외로움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야, 나도 딱 한 잔만 마시면 저들과 저 분위기에서 장군멍군하며 말이 섞이는데 아휴, 술이 없는 나는 영 대화의 맥을 못 잡고 단주 전혀 관심도 없던 곁에 놓인 안주만 축내고 있다. 단주 1년째 그동안 술 먹는 자리를 애써 피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모임 자리라 피할 수 없어 참석했다. 왜 이리 어색하지?
내 술버릇을 다 아는 직원 지인들이라 나 술 끊었습니다 고백하니 반기면서도 야야야 넌 조금만 마시면 돼.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사니 술꼬래가. 전처럼 많이 말고 딱 3잔만 마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선배의 권유에도 술잔을 받아놓고 마시진 않았다. 이상하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단주 전엔 남이 한 잔 마실 때 나는 5잔에서 6잔을 먼저 급히 마시고 시작했는데 내 앞에 친구가 자기 입에 털어넣은 술잔에 가득히 소주를 부어 내게 따라준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든 나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화들짝 속으로 놀랬다. 내 행동을 나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적 행동?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의식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입에 술을 털어넣을 뻔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몸을 사렸는데 기억할 수 없는 습관성 행동에 머리칼이 쭈뼛이 서고 놀란 마음으로 입으로 가져가던 술잔을 받아 상에 내려놓았다. 휴, 안 돼. 마시면 1년 단주가 깨지는데. 이 한 잔을 먹는 순간 그동안 못 마신 것까지 자동으로 마시게 되니 AA 선배들이 조심하라 했는데 2잔 내 앞에 놓인 술잔에 손가락이 근질근질 잔을 잡았다 놨다. 한 번 더 권하면 마셔야 예의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술 없으니 영 말도 안 나오고 흥도 없고 머릿속 경계선을 만지작거릴 때 늘 내 곁에 붙어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잔 대신 마실게. 받아서 상 아래에다 놔. 그날 신이 친구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 단주자는 자기 힘으로 술을 끊었다 생각한다. 내가 원하면 곳곳에 나를 돕는 힘이 함께 있음을 알았다. 잊지 말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술 먹든 안 먹든 별 관심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만 내 술 문화에 젖어 무리들보다 적은 양에도 제일 먼저 취했기에 과거 나의 술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소유할 기회를 잃었고 술로 인해 모든 인연과 헤어져야 했다. 남은 건 나를 짐으로 느낄 가족분 건강까지 바닥을 치고 어렵게 단주했는데 주위 반응이 시큰둥하다. 내 삶이 술과 함께 진흙탕 속에서 헤매일 때 할 말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어. 내가 술만 아니면 이런 대접받고 살 내가 아닌데 그때의 억울했던 복수심을 참고 난 중독에서 벗어났어. 나 죽다 살아왔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다. 가족조차 얼마나 가겠냐 하는 표정이다. 술을 안 마셔서인지 내 주위가 온통 무질서로 보이고 짜증이 난다. 단주 후 보이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상한다. 단주 중인 내게 초등학생인 2딸 유난히 아빠인 나에게 무례하게 군다. 내 비율을 맞추고 아빠 하던 애들인데 늘 술에 절어 살아도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위로했는데 요즘은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큰딸아이부터 말리지 않는 애들 엄마에게 더 큰 목소리로 힘주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떻게 술 마실 때보다 더 집 분위기가 더 싸늘하다. 전엔 말 대답 한번 안 하던 아내조차 표정이 굳어간다. 몇 년 쉬었으니 돈 안 되는 모임 쫓아 다니지 말고 남들도 안 먹는 그 잘난 술 끄는 거 잘난 척 그만하고 이제 돈 벌어오란다. 돈과 술 아직은 분리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 다시 술 마시게 될까 두렵고 솔직한 무력감에 내 안의 나태함, 두려움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냥 AA 멤버들 따라 술꾼들에게 메시지나 다니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다. 돈이 중요해? 나는 화난 소리로 이제 아예 대놓고 협박했다. 배우자의 힘든 표정을 보여 단주자인 나도 속이 터질 것 같다. 당신도 알라논에서 배웠잖아. 알코올 중독은 병이라고. 나도 병자라며. 아직 회복 덜 된 병자더러 술판이 깔린 사회로 나가 돈 벌어오라고? 에휴, 이럴 때 확 소주 2병에 맥주 섞어 마시면 속이 뻥 뚫릴 텐데. 마실 수도 없고 확 죽어버릴 수도 없고. 험악한 이 한마디에 내 안에는 입을 막는 방어벽이 쳐졌다. 금단 증세로 온 가족을 들볶는다. 내가. 술 마실 때보다 아이들이나 배우자들은 더 견디기 힘든 마른 주정에 시달리는 건 단주 초기에는 예민한 단주자 심리를 누구도 이해 못한다. 과장된 표현으로 중독자는 단주 기간 내에 예민해진 성격을 과감히 내보이며 의심하고 오해하고 자신을 누가 비난하나 싶은 피해의식 속에 거친 대화로 의처증, 화, 무기력증으로 비명을 질러댄다. 술 마실 때는 죄책감에 순한 양 같던 사람이 술을 못 마시니 금단 증세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괴물이 되어갔다. 주변인 자녀들, 동료들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왜 피하냐고 내가 웃음냐며 시비를 건다. 이 시기 중독자 보호자인 가족은 그의 증세에 만정이 떨어진다. 결국 포기를 결심하게 된다. 저 지랄 같은 성질이 더 과간인데 술을 끊은들 뭐하냐 싶다. 중독자는 진통 중이다. 고통스러움을 몸으로 비명을 질러대지만 가족들은 알 턱이 없다. 첫 단추를 시작하는 단주자에 대한 정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마른 주정을 토해낸다. 가족들은 산 넘어 산을 보듯 맥이 풀리고 저주스럽다. 그래, 너 힘든 거 알겠는데 너만 힘드니? 가족들도 피를 말리며 너의 행동 하나에도 가슴 졸이는 것은 안 보이니? 너가 술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기간, 오래 참아왔던 가족들은 너가 단주하기에 다시 희망을 일으켜 버텨내는 중인데 가족도 아프다. 가족병이 됐기에 아이들도 감정에 병들었고 부모나 배우자는 반실성 상태였다. 열의 아홉은 그만두자. 그래, 먹어라. 처먹어. 차라리 먹고 죽는 게 낫다며 먹어라. 그렇게 술 없이도 미쳐 날뛰는 꼴 더 볼 수가 없다. 소주를 괴짝채 사다 던져주며 금단 증세로 계속 주변을 괴롭힐 거면 죽으라며 술병을 건넨다. 술 마실 때도 안 보이던 폭언과 폭력성, 어린 자녀들에게 언어폭력이 일상화되고 더 미쳐 날뛰는 감정에 전해보지 못했던 난폭한 화풀이에 모두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성질을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나 보다. 술을 끊었는데 술 없이도 더 심각한 괴물이 되어 간다. 화덩어리하고는 함께 더 살고 싶지 않다. 세월호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지막 남은 동정심까지 접게 만든다. 이 거지같은 표현조차 자각 못하는 중독자의 신음소리인 줄 누가 알까? 가족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은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 화를 분출 못하면 깊은 무력감, 우울증으로 그들은 삶을 정리하려 한다.
저자의 남편도 깊은 우울증이 감당하기 어려워 화로 표출했던 시간들이 길게 있었다. 중독자는 술이 빠진 자리에 화가 대처된 듯 하다. 외처증, 우울증, 가지가지 한다. 중독자의 본질을 모르면 양반 입에서도 쌍욕이 나온다. 술 끊는다고 정상적 삶을 살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린 평가다. 중독자의 보호자로 살던 가족의 실망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원망이 섞여 폭발할 듯한 발광에 눈물만 흐른다. 저 인간 술 끊어도 사람이 안 될 거야. 술 마실 때는 술 때문에 그가 짐승 같은 행동과 말을 하는 줄 알았다. 막장으로 가는 행동에 배우자의 정신세계와 인내도 무너져 내린다. 오래 참았던 만큼 충격이 크기에 결코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된 막말을 쏟아내고 만다. 단주자는 술 없이도 마른 수정을 한다. 그때 배우자는 오래 참았던 분노가 감정 재발로 폭발한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원망과 악담과 절망을 넘어 단주 전에도 참아냈던 생활고를 이젠 포기하려 한다. 서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다. 걸레를 빤다고 건주가 되진 않나 봐. 나 여기서 포기할래. 가 80%가 넘는다. 가족이 단주 전보다 단주 후에 헤어지는 이유이다. 옛 우리말에 간병에 효자 없단 말 이해된다. 다른 불치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불치병 환자는 동정심과 위로를 동반한 과정이 있다. 겉보기가 다른 이 중독이라는 병에는 동정심도 위로도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운 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환자이다. 긴 마른 주정과 미성숙한 표현들, 단주 치료기간 질러대는 날선 비명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가족들이다. 이 기간이 가족도 변화해야 할 과정이며 여정이다. 가족도 환자도 역시 저자 역시 그 시간대를 견디고 오늘의 성장함을 받아들였다. 그는 환자였다. 겉보기로는 불쌍해야 할 수 없는 술 없이 사는 주사들, 알라나의 가족들이 없었다면 결코 성경할 수 없었던 대처들. 그는 그 순간 고통을 참으며 고성과 신음소리를 지르며 그의 방식으로 버티는 중임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그가 질러대는 고성을 술 주정으로 돌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독자를 피하는 주변인은 성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중독자를 환자로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 입은 환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가 병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난 황소같이 날뛰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혜가 없는 행동에는 선한 의도로 행한 방편도 서로에게 화살이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성난 물소 길들이기란 책에 나온 말입니다. 밧줄로 큰 물소를 묶어 한 손으로 소를 몰고 가던 농부가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수히 따라오던 덩치 큰 물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날뛰며 언덕 아래로 달렸습니다. 농부는 놀라 큰 물소를 놓치지 않으려 밧줄을 더욱 움켜쥐자 힘센 물소의 날뛰는 저항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움켜진 손에 손가락 몇 마디를 읽고야 손을 놓았답니다. 그 손을 치료해 주던 스님께서는 당신은 그 순간 줄을 놓았어야 했다 말했습니다. 소가 도망가는데도요. 당신보다 더 큰 물소가 날뛸 때는 잡고 있던 줄을 놓았어야 했어요. 큰 힘에 저항하지 말고 줄을 놓았다면 손가락을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날뛰는 물소의 줄을 놓아주면 날뛰다 진정되면 저만치 가서 풀을 뜯어먹을 거야. 그때 다가가서 줄을 잡고 소를 인도한다면 그때 소는 순수히 예전처럼 당신을 따라 순수히 따라올 거라 말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도 밧줄을 놓지 못하고 놓아야 할 때 더 움켜쥐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는 손가락만 잃는 게 아닌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잡았던 밧줄을 놓아야 했습니다. 놀라 날뛰던 순간이 지나면 물소는 흥분을 멈추고 잠잠해집니다. 그때가 다시 줄을 잡고 움직일 때입니다. 나 역시 농부처럼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음으로 놓지 못했던 밧줄로 인해 잃어버린 게 많았습니다. 스님께서 농부에게 알려주셨던 지혜를 나는 알라는 식구들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놓아버리는 연습과 함께 내 삶의 평화를 창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주 결심과 함께 AA 모임에 열심히 참석 중인 초심 단주자는 힘겹게 버티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는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걸 주변인은 모릅니다. 단주 초기 여러 가정에서 보이는 환경이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치료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과 서로의 상처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소를 몰던 농부처럼 급작스러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행동합니다. 지금껏 단주자를 위해 가족들이 해오던 방법은 밧줄을 더 세게 움켜쥐고 버티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가족부터 알코올 환자에게 품은 내 생각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를 조정해서 고치겠다는 생각의 밧줄을 대신해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중독은 병이기에 환자의 회복은 내가 애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